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물리 7단원 특수상대성 이론 개념 수업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 특수상대성 이론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테고 제가 수업 때 좀 겁도 많이 줬는데 고3이 돼서도 요거 정확히 이해 못하고 문제 나올 때마다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물리로 수능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한 문제는 무조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그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그냥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 근데 어떤 학생들은 끝까지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특수상대성은 일단 첫 번째로 이해를 못해도 풀 수 있게끔 해줄 거고 기술을 알려줄 거예요. 두 번째로 이해하려고 끝까지 노력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해 못해도 풀 수 있게끔 할 건데 그래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놓지 않고 끝까지 좀 수업을 끝까지 따라가고 졸지 않고 따라가다 보면은 요 개념이 좀 어렴풋이 감이 오거든.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을 하면은 어느 순간 이해가 되는 순간이 와. 나도 특수상대성 맨 처음 배울 때 그랬어. 이게 뭔 말이야. 어느 순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해가 안 돼. 그때 꼭 질문을 하도록 하고 수업 때 이제 질문을 좀 활용을 해서 여기 단원을 이제 우리가 두 번, 세 번 수업 정도, 두 번, 세 번 정도 수업해서 좀 확실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가자고. 어쨌든 제가 계속 이렇게 겁을 주는데 이해를 못해도 풀게 만들 거고, 그리고 일단은 풀 수 있게 된 다음에 그 이해를 끝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줄게요. 자, 교재는 완자 112페이지고 이 특수상대성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배경 지식을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속도. 우리 역학 단원에서 상대속도라는 개념을 많이 썼잖아. 이게 뭐야? 내가 봤을 때 상대방의 속도가 상대속도지, 그치? 그래서 누가 본지에 따라서 이 상대속도가 다르게 보이는데 상대속도의 그 중요한 특징이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자, 관찰자는 정지해 있다고 생각. A랑 B가 이렇게 가는데 A가 예를 들어 10으로 가고 B가 20으로 가요. 그럼 상대속도가 이거야. A가 봤을 때 B가 몇으로 가고 있냐. A 자기는 앞으로 10으로 가고 있고 B는 20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선 B가 10으로 멀어지지. 그래서 상대속도는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아니면은 움직이지 않거나 셋 중 하나인데 보통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예요. 여기서 봤을 때 A가 봤을 때 B는 내가 정지했다고 생각하면 B는 10으로 앞으로 가고 있지. 반대로 B가 봤을 때는 A가 10으로 뒤로 가는 거 보여요? 상대속도가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서 뭐 운동 방향이 같을 때 다를 때 뭐 더하고 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B가 1로 10으로 가고 A가 1로 10으로 가고 B가 1로 5로 가. 첫 번째, A가 봤을 때 B는 어떻게 움직여? 오른쪽으로 15만큼 움직이죠, 그쵸? 2번, B가 봤을 때 A는 왼쪽으로 15로 멀어지는 게 보이지. 그러니까 상대속도 얘기할 땐 이렇게 해줘. 첫 번째, 크기. 두 번째, 방향. 방향이라기보단 멀어지냐 가까워지냐.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 첫 번째가 상대속도, 두 번째가 마이클슨 멀리 실험입니다. 요 마이클슨 멀리 실험은 이거예요. 실험 기구가 이거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광원에서 빛을 쏘는데 이 거울 기준으로 자 빛을 쏴. 근데 하나는 1로 가. 자, 다른 색으로 해보자. 이게 안 보이니까. 잠시만요. 노란색으로 할게. 이렇게 쏘는데 노란색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자. 쏘는데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통과해서 가요. 위로 갔던 놈을 파란색으로 쓰면 반사돼서 1로 가겠죠, 그쵸? 그리고 오른쪽으로 갔던 놈은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렇게 반사해서 가는 거야. 다시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 반사해서 일로 가는 거야. 빛을 두 개로 나눴어. 그리고 길이를 정교하게 같게끔 설정했어요. 위랑 오른쪽이. 그러면 만약에 빛이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야. 그러면 같은 거리를 가니까 동시에 도착을 하겠죠. 근데 이 마이클슨이랑 멀리라는 사람이 이 실험을 측정을 할 때, 실험을 계획을 할 때 에테르라는 게 과학에서 좀 유명했어요. 에테르가 뭐냐면 우주에서 뭔가의 흐름이 있다. 우주가 빈 공간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고 에테르라는 걸로 가득 차 있고 그 에테르는 흐른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 강물이 이렇게 물이 10으로 흐른다고 쳐봐요. 10m/s로. 그리고 배가 속도가 20이야. 그리고 위로도 20으로 가고. 그러면 이 배는 내가 밖에서 봤을 때, 강물 밖에서 봤을 때 속도가 몇이 되겠어요? 10에다가 20 더해서 30이 되겠죠. 그렇죠? 왜? 배가 가는데 그 가는 방향으로 물이 같이 흐르면 빨라지잖아. 반면에 위로 올라가는 배는 10m/s로 보이겠지. 그래서 이 에테르라는 게 가득 차 있고 그 에테르를 가로지르는 빛은 에테르의 속도 자체에 영향을 받아서 속도가 달라지겠죠. 다시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 근데 에테르라는 게 흐르면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흐르는 방향 쪽에 빛은 빨라질 테고 오른쪽은 좀 느려지겠지. 그래서 두 빛의 다른 경로로 간 빛이 차이가 발생해서 다르게 도착한다라는 가정을 세운 거예요. 요 마이클슨 멀리 실험의 그 취지는 이거야. 에테르 존재 증명. 그래서 실제로 빛을 두 경로로 나눠서 쏴가지고 다르게 도달하면은 에테르라는 물질로 증명을 하고 그 물질이 어느 방향으로 몇으로 흐르는가도 측정할 수 있겠지. 정밀하게 하면. 결과는 우리가 알겠지만 에테르라는 거 없습니다. 에테르가 없기 때문에, 자, 에테르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고 실험을 수십 번 수백 번을 해도 빛은 항상 동시에 도착해. 그래서 이 마이클슨 모리가 좌절을 한 거야. 아, 에테르라는 게 없다. 그래서 이 실험은 뭐냐면 에테르라는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는데 그 존재 증명을 실패를 해서 에테르가 없다를 증명하게 된 거예요. 일단 이 실험의 의의는 에테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를 알게 된 거고, 근데 우리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뭐냐면 아,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네 이게 아니고 빛이 항상 동시에 도착하네.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네. 그러니까 빛이 동일한 경로를 왔다 갔다 해서 동시에 도착한다는 거는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잖아. 거기서 착안을 해서 자기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요. 그게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다시 이 마이클슨 원리 실험이 자주 나오는데 뭐냐면 실험의 의의는 에테르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거고 결과는 존재 증명에 실패했어. 근데 아인슈타인이 거기서 얻은 거는 아,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구나. 그거를 캐치한 게 이 실험입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특수상대성 얘기를 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만 더 정리를 하면 관성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성계는 정지 또는 등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를 기준으로 한 좌표계입니다. 다시 정지거나 등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특수상대성 이론은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 움직이는데 등속도로 움직여. 정지거나 등속도로 움직여야 좀 운동이 단순하거든. 그래서 그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관성계라고 하면 정지나 등속도로 움직이는 그 좌표계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좌표계가 뭐냐? 요 기차가 자 얘가 철수라고 칠게요. 철수는 기차에 있고 그다음에 영희는 바깥에 있죠. 철수는
이 기차라는 좌표계에 존재하고 그리고 영희는 기차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서로 다른 좌표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 좌표계들이 영희가 봤을 때 철수가 등속도 운동하고 있고 반대로 철수가 봤을 때 영희는 정지해 있어요? 아니죠. 철수가 오른쪽으로 가면 철수가 봤을 때 영희는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 운동들이 정지 아니면 등속도만 다루겠다는 얘기야. 특수상대성이. 자, 그 다음 이제 특수상대성을 얘기를 할 건데 이 특수상대성을 얘기하기 전에 아인슈타인이 대담하게 두 가지 가정을 세웁니다. 이 가정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상대성 원리. 얘는 두 개 외워야 합니다. 단답형 1번으로 많이 나와요. 1번 상대성 원리. 일단 적어놓으세요. 일단 두 번째. 그 다음에 광속불변. 그래서 단답형 1번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 얘기하면은 상대성 원리, 광속불변, 그리고 각자를 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마이클슨 원리 실험에서 이 상대성 원리랑 광속불변이라는 두 가지 가정을 세웁니다. 그 실험을 보면서 첫 번째 상대성 원리는 이거야. 봐봐. 지구에서 우리가 뭐 뉴턴 운동 법칙 배웠잖아. F는 ma 이런 거. 지구에서는 요게 성립해요. 근데 만약에 우주 저편, 뭐 화성이나 아니면 저기 안드로메다 은하에서는 요 공식이 성립하지 않아. 뭔가 다른 규칙이 흘러. 그러면 우리는 우주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로 설명할 수가 없어. 왜냐면 저쪽에 있는 우주는 우리랑 다른 법칙을 따른다. 그럼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 그래서 이 우주적인 스케일로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일단은 가정을 하자. 정확히 모르겠는데 가정을 하자. 뭐냐면 지구에서 우리가 만든 법칙들 있잖아. 예를 들어 뭐 중력 가속도라던가 아니면은 중력을 계산할 때 그 중력의 만유인력 법칙에서 중력 상수 있잖아요. 그게 우주 저편에서도 똑같다. 그 상수의 값이 똑같다. 다르지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법칙이나 저쪽에서의 법칙이나 아니면 등속도 운동하는 이 관성계라고 했잖아. 관성계가 등속도 운동하거나 정지하는 모든 곳에선 법칙이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다음 얘기를 뭔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상대성 원리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왜 상대성 원리냐 이 얘기야. 그 법칙은 동일한데 다르게 보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다르게 보일 수 있어. 예를 들면은 자, 트럭 위에서 누가 공을 던져요. 근데 트럭 위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을 던졌을 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 뿐이잖아, 그치? 근데 바깥에 있는 영희가 그걸 보면은 트럭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공을 던지면 포물선으로 움직여서 철수 손에 다시 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봐봐, 뭐가 진실이야? 철수는 공이 수직으로 올라갔다 수직으로 내려와. 영희가 봤을 때는 포물선 운동으로 가. 자, 둘 다 진실이다가 상대성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철수가 그 공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 쓰는 법칙과 영희가 공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 쓰는 법칙은 동일해. 동일한 F는 ma를 쓸 거야. 근데 철수는 자기가 정지해 있잖아. 그래서 이 공의 수평 성분이 없어. 속도가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기만 하는 속도만 있어. 반면에 영희는 이 철수의 수직 속도에다가 수평 속도, 트럭이 앞으로 가고 있는 그 속도까지 더해지죠. 같은 법칙인데 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 뿐이야. 요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 본 물체의 속도는 다르게 측정이 되는데 그 측정할 때 그 속도를 계산하는 법칙 자체는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법칙이 달라진다가 아니야. 그래서 그 두 관찰자가 볼 때 공의 운동 경로가 다르지만 그 운동을 모두 F는 ma로 설명할 수 있다. 언제? 관성계에서. 선생님, 그러면은 가속도 운동하는 뭐 점점 빨라지거나 점점 느려지거나 그런 가속도 운동을 원운동하는 그런 상태에서의 운동은 어떻게 얘기해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비관성계라고 합니다. 가속 좌표계. 그리고 그 비관성계에 대한 얘기는 일반 상대성에서 다루고 궁금하면은 찾아보세요. 우리는 특수 상대성 관성계 정지랑 등속도 운동에서 움직이는 그런 물체들 아니면 그런 관성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지금 길게 말했는데 첫 번째 얘기한 거야. 뭐냐면 특수상대성이 두 가지 가정을 세웠다고 했어요. 대담한. 첫 번째가 상대성 원리. 왜 대담해? 저쪽에 우주 저편을 우리가 알아볼라. 모르는데 우리랑 법칙이 같다라고 가정을 일단 세운 거야. 두 번째, 광속은 불변하다. 우리가 측정을 정교하게 하지 못해서 광속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원래 그렇다. 자연이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세운 거예요. 아니 이런 거야. 이게 봐봐. 광속 불변이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 요거는 이거랑 같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더 열심히 했어. 성적이 더 안 나와. 그러면 이거 이렇게 세우는 거지. 내가 공부를 해도 성적은 오르지 않는 인간이구나 나를. 그런 식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잖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빛의 속도는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게 진리란 얘기예요. 진리. 과학에서 진리란 얘기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요 특수상대성 문제 풀 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보기에서 뭐 무조건 성립한다. 무조건 뭐다. 항상. 무조건 항상 얘기 나오면 보통 틀리잖아. 왜냐면 발레라는 게 존재하니까 보통. 근데 여기서는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이거 기억하세요.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빛의 속도 항상 일정하다.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많이 볼 건데 거기서 기억 문제가 보통 이래. 영희가 봤을 때 빛의 속도는 철수가 봤을 때 빛의 속도보다 작다. 이러면 무조건 개소리. 빛의 속도는 무조건 일정하다. 오케이. 무조건이란 말을 자주 안 쓰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자,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이 생겨. 뭐냐면 자, 기차가 100으로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화살을 200으로 쏴.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300으로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빛이 예를 들어서 1000이라고 쳐보자. 속도를 그냥 100으로 앞으로 가고 있는 기차에서 1000이란 걸 쏴. 그러면 원래는 1100으로 보여야잖아. 근데 1000으로 보인다는 얘기야.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항상 100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내가 조금 더 이상한 얘기를 해볼게. 뭐냐면 봐봐. 빛의 속도가 c야. 그리고 빛의 속도에 근접한 0.99c라고 쳐볼게요. 거의 빛의 속도에 일정한. 자, 빛의 속도, 빛이 이렇게 c로 가고 있고 내가 우주선을 막 가속을 해가지고 0.99c 빛의 속도에 거의 근접한 속도로 따라잡았어. 그러면 이 우주선에서 봤을 때 빛은 몇입니까? 그래도 무조건 c입니다. 내가 빛의 속도를 거의 다 따라잡았다고 생각한 속도에 와도 빛은 항상 c로 가. 요게 되게 신비한 거예요. 신비하고 재밌고 어렵고. 그래서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누가 보든 간에. 요 두 가지 가정으로 이제 빌드업을 하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요 지금 제가 강조한 것들은 단답형으로 자주 물어보는 거니까 외워두고. 그래서 특수상대성은 상대성 원리랑 광속 불변을 바탕으로 해서 관성계에서, 비관성계 아닙니다. 관성계에서 관찰자의 상대 속도에 따라서 앞으로 보겠지만 시간, 길이, 질량 이런 물리량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얘기하는 게 이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자, 114번의 문제 좀 같이 풀어볼게요. 첫 번째, 운동하는 관찰자를 기준으로 한 속도가 뭡니까? 상대 속도. 상대 속도는 물체의 속도에서 관찰자의 속도를 빼면 됩니다.
두 번째 마이클슨 원리 실험에서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거? 에테르. 3번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이 동일하게 성립한다. 이거 뭐예요? 상대성 원리. 자, 5번째 모든 관성계에서 보았을 때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속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이게 뭐예요? 광속 불변 원리. 그리고 이 두 개가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 6번째 이 두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관성계 사이에서 상대 속도에 따라서 물리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한 게 특수 상대성 이론. 자, 밑에 객관식도 풀어봅시다. 1번 A는 10으로 B는 7로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속도니까 방향이랑 크게 둘 다 얘기해야 돼. A가 봤을 때 B는 왼쪽으로 17m/s만큼 가죠. 그쵸? B가 봤을 때 A는 오른쪽으로 17m/s. 두 번째 마이클슨 원리 실험. 빛을 전달하는 매질이 에테르면 마이클슨 원리 실험은 이 에테르 바람에 대한 바람이 이렇게 흐르는데 빛이 일로 가. 그러면은 빛의 속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 게 이 마이클슨 원리 실험이죠. 맞다. 두 번째 실험 결과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아인슈타인은 빛의 매질 없이 진공에서 전파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에테르가 없으니까 에테르 없이 진공에서 흐른다는 얘기야. 실험 결과에 의해서 빛의 속력은 속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누가 봐도 항상. 세 번째 정지 또는 등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를 기준으로 한 좌표계. 이거 뭐예요? 관성계 또는 관성 좌표계. 자, 네 번째 그림은 지면에 서 있는 관찰자 S와 일정한 속도로 V로 움직이는 기차 안에 탄 N사람 S'. S가 봤을 때 S'은 어떤 운동을 합니까? 등속. 그러니까 무슨 속도일까? 오른쪽으로 V만큼 등속도 운동.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S' 봤을 때 S는 왼쪽으로 V 등속도. 자,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 첫 번째 상대성 원리. 두 번째 광속 불변 원리. 여섯 번째 자, 일정한 속도 V로 기차가 운동하고 있고 그리고 빛을 C로 쏘고 S1 있고 S2는 V로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1번 S1이 측정한 레이저 빛의 속력은 항상 C. S2가 측정한 빛의 속력 항상 C. 자, 115페이지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